네, 대선 후보 전담 기자 마크맨의 취재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마크맨 순서인데요. 자, 취재 기자 연결해 보죠. 임성우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오늘 저녁에 네 번째 대선 후보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앞선 그 세 차례 토론회가 있었는데 문 후보 측 그 내부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네, 문 후보 측이 가장 위기감을 느꼈던 데는 역시 지난 19일에 열렸던 두 번째 토론회가 끝난 뒤였습니다. 예. 토론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이 문재인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질문 공세를 퍼부은 데다가 이른바 북한 주적 논란에 문 후보가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며 코너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 직후에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도 문 후보 측을 긴장하게 했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참여정부가 북한의 의견을 물은 뒤에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하는 과정에서 문 후보가 개입했다며 청와대 문건을 공개한 건데요. 이 때문에 문 후보 측은 세 번째 토론회가 열리는 지난 23일 오후 2007년 당시 청와대 회의 자료를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당시 참여정부가 남북 교섭 상황을 고려해서 인권결의안 기권을 먼저 결정한 뒤 북한에 통보했다면서 송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한 건데요. 당장 세 번째 토론회에 임해야 하는 문 후보에게 보수 후보들의 안보 공세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제공해주는 포석이었습니다. 실제로 토론회에서도 문 후보가 이를 토대로 보수 후보들의 안보 공세를 비교적 잘 방어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비록 10년 전의 일이지만 북한의 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께서 지금 만약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다시 제2의 NLL 사건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미 좌시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형사적인 묻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양측의 공방이 여전히 팽팽한데 오늘 저녁에도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문 후보 측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문 후보는 어떠한 공개 일정도 잡지 않은 채 오늘 저녁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토론회가 향후 대선 국면을 판가름할 중요한 토론회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요. 예. 오늘 안보 논쟁과 경제적 양극화 해소 방안 이 두 가지가 토론 주제로 잡혔습니다. 문 후보 측은 오늘 토론회에서도 이 송민순 회고록과 또 북한 주적 논란 등 범여권 후보 측의 안보 공세가 거셀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공개한 이 청와대 회의 자료나 또 주적 논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등을 토대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서는 법인세 인상과 같은 증세, 또 일자리 대책에 대한 재원 등에 대해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공약의 세부 내용과 수치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대선 유세 얘기도 좀 해보죠. 문재인 후보를 전담 취재하는 기자니까 유세 현장 많이 다녔을 텐데 어느 지역을 갔을 때 반응이 가장 뜨겁습니까? 네, 저는 강원도와 또 충청, 제주와 호남 지역 유세 현장을 따라갔었는데 이 확실히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예. 문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데다가 다른 정당에 비해서 민주당의 조직 동원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일례로 취재를 위해서 이 인파들 틈에 끼어 있었는데 이리저리 밀려다니다가 옷 단추가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이 유세 현장에서 문 후보 측은 엄지 손가락을 세우는 이른바 엄지척 구호를 밀고 있습니다. 기호 1번의 이점을 살리면서 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기에 이만한 것이 없다고 문 후보 측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또 문 후보의 유세 연설은 단조롭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데요. 유세 지역을 옮길 때마다 그 지역에 해당하는 현안과 관련된 내용을 서두에 배치하기는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원고에 충실한 연설을 하기 때문인데 불필요한 말실수를 줄이고서 핵심적인 선거 메시지를 반복해서 강조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 유세 현장의 뜨거운 분위기를 살리는 즉흥성은 아직 문 후보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예. 자,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안철수 후보를 앞서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선까지 남은 2주 동안 문 후보 측 유세 그 작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네, 문 후보 측은 조심에 또 조심하면서 승기를 굳혀간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문 후보는 어제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 문자에서 문 후보는 승리가 피부로 느껴진다면서 남은 기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문 후보 측은 또 지금까지 이어온 하루에 정책 하나씩 발표한다는 기조를 이어가면서
안보관과 또 아들 문준용 씨 관련 공세 등 네거티브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문 후보는 또 지역 유세 강행군도 이어갈 예정인데요. 문 후보가 워낙 인지도가 높아서 유권자나 지지자들을 동원하는데 가장 동원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민주당 선대위의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나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유세 계획을 조정해갈 계획입니다. 또 어제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유세단이 문 후보가 가기 힘든 벽지나 소도시 등을 훑는 등 지역 밀착형 유세를 펼치면서 문 후보의 우세를 굳힌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호입니다.